2024년 서울, 숨 막히는 아스팔트의 열기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들던 7월의 어느 날이었다. IT 산업의 메카로 불리며 성공 신화가 끊이지 않는 판교 테크노밸리. 그곳에 위치한 국내 굴지의 IT 기업 이노와이어즈의 최상층 면접실 안은 바깥의 폭염이 무색할 만큼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면접관 3명은 값비싼 슈트를 차려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책상 건너편의 한 사내를 쏘아보고 있었다. 180cm가 넘는 키에 누가 봐도 13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흑인 남성 강민준이었다. 그의 부드러워 보이는 곱슬머리와 긴장감 속에서도 선량함을 잃지 않는 깊은 눈매는 하얀 와이셔츠 위로 도드라지는 그의 피부색과 육중한 체구와 함께 기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민주는 밤새도록 준비한 혁신적인 AI 기반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과 기대 효과, 시장 분석 자료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적 깊이와 통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면접관들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껴갔다. 강민준 씨, 한국 생활은 오래 하셨습니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것 같군요. 첫 번째 면접관이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시를 드러냈다. 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한데 혹시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면접관이 노골적인 우려를 표했다. 마치 그의 외모가 회사의 이미지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세 번째 면접관은 한술 더 떴다. 프로그래밍 실력은 정말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은 아시다시피 협업이 중요하고 또 좀 활동적인 분위기라서요. 강민준 씨께서는 혹시 운동 같은 건 즐겨 하시는 편이신지?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의 비대한 체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애써 억누르며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했다. 네, 고객 응대 및 프레젠테이션 경험도 다수 있으며 팀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엔 자신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또한 꾸준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면접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잘랐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역시나 며칠 뒤 도착한 것은 차가운 불합격 통보 메일 한 통이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현재 찾고 있는 인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늘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그의 뛰어난 역량은 언제나 그의 외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했다. 서울 변두리,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자취방. 민주는 곰팡이 냄새와 뒤섞인 먼지 쌓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방 안은 그의 절망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사방 벽면을 가득 메운 수십 개의 모니터만이 형형색색의 코드와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을 뱉어내며 음산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와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한쪽 벽에는 그가 학창 시절부터 겪어왔던 차별과 모욕의 증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괴물, 깜둥이 돼지, 더러운 지방 덩어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었던 자신의 사진 밑으로 쏟아졌던 악플 세례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한 선배가 그의 외모를 안주삼아 떠들던 더러운 농담들.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고 고백했던 여자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질겁하며 도망치듯 사라졌던 그날의 처참한 기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상처로 남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작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씁쓸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한 남자의 SNS를 검색했다. 차서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이자 수려한 외모와 매력적인 언변으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그리고 강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차서준은 민준의 대학 동기였다. 당시에도 그는 뛰어난 외모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배경 덕분에 항상 주변의 관심과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민준은 그의 빛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졸업을 앞두고 참여했던 전국 규모의 IT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터졌다. 민준이 밤새워 개발한 혁신적인 AI 알고리즘을 차서준은 교묘하게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고 결국 대상을 거머쥐었다. 민준이 이의를 제기하려 하자 차서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준의 외모를 비웃으며 그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갔다. 저런 몰골을 하고 다니는 녀석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불쌍한 친구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업계에서 실력은 있지만 사회성이 결여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다. 차서준은 민준의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넥스트 유니콘을 설립했고 승승장구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바로 그 순간 차서준의 SNS 라이브 방송 알림이 울렸다. 화면 속 차서준은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온갖 미사여구가 흘러나왔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진정한 혁신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그때였다. 차서준의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 한 시청자가 질문을 올렸다. 대표님 회사에 혹시 외모나 인종 때문에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순간 차서준의 완벽했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하하, 물론입니다. 저희 넥스트 유니콘은 오직 실력과 인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나 배경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진 기업들이야말로 도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증오, 모멸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바뀌더니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차서준, 내 놈이 만들어 놓은 그 위선적인 세상, 내가 직접 부숴주마.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는 검은 거울 속의 그림자처럼. 민준의 첫 번째 목표는 차서준의 디지털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익명의 온라인 해커 그림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림자는 과거 민준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술적인 토론을 벌였던 존재였다. 민준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그림자가 자신을 떠났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그림자는 민준의 천재적인 재능을 깊이 인정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다만 민준의 극단적인 생각과 어두운 내면을 감지하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것이었다. 오랜만이군, 킹콩. 그림자의 첫 메시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과거 민준의 온라인 닉네임이었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림자. 민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차서준인가? 역시 그럴 줄 알았지. 내 눈빛은 항상 그놈을 향해 있었으니까. 그놈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다. 내 기술이 필요해. 복수라, 고작 그런 걸로 내 더러운 방구석에서 기어 나오려는 건가? 그림자는 비웃었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살인은 안 돼. 그리고 네가 선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난 즉시 모든 지원을 끊을 거다. 이건 게임이 아니야, 강민준. 네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민준은 짧게 답했다. 알아. 그림자는 약속대로 민준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넘겨주었다. 차서준의 회사 넥스트 유니콘의 내부 네트워크 취약점, 그가 자주 사용하는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허점, 그리고 몇몇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까지. 민준은 그것들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디지털 침투를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차서준의 철옹성 같던 디지털 요새는 조금씩 허물어져 내렸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해킹 작업 끝에 민준은 차서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그의 개인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록에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중독되어 거액의 돈을 잃은 기록,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 심지어 스폰서 관계를 통해 사업상 이득을 취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넥스트 유니콘의 내부 회계 자료에서는 횡령과 배임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자사 제품에 적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가장 민준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차서준이 과거 민준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왔다는 증거들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익명 계정으로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그들의 증언을 녹취하고 차서준의 만행을 입증할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준처럼 사회적 약자이거나 차서준의 권력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절규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민준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 아니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경고이자 힘없는 약자들의 이름으로 내리는 심판이었다. 같은 시각 차서준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화려한 파티와 사교 모임.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특히 그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AI 윤리 및 포용 기술 컨퍼런스는 그의 이미지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야심작이었다. 그는 컨퍼런스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미래 사회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민주는 차서준의 이러한 오만함과 위선을 비웃으며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처참한 몰락의 순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폭로할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의 어두운 방 안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차서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민주는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대한 검은 거미와 같았다. 민준의 첫 번째 공격은 차서준의 가장 가까운 곳, 그의 사적인 관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차서준의 약혼녀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 외동딸인 한유라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차서준의 수많은 외도 증거 사진들과 여성들과 나눈 음란한 대화 내용, 심지어 그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영상 클립의 썸네일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처음에는 악의적인 루머로 치부하려 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재계에는 한유라와 차서준의 파혼설이 파다하게 퍼졌고 차서준은 사색이 되어 약혼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다음 목표는 그의 사업 기반이었다. 민주는 넥스트 유니콘의 핵심 투자자들에게 차순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담긴 내부 회계 감사 자료와 기술 탈취 증거들을 익명으로 발송했다. 투자자들은 즉각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회사 내부에는 특별 감사가 착수되었다. 넥스트 유니콘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자금줄이 막힌 차서준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도 익명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아첨꾼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위기를 감지한 핵심 임원들은 비밀리에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민준이 뿌려놓은 작은 불씨들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악플러들의 음해로 치부되던 차서준의 과거 인성 논란들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그가 과거의 약자들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 이중적인 SNS 활동 내역, 심지어 학창시절의 학교 폭력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림자는 이러한 정보들이 특정 이슈 유튜버나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가도록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대중들은 차서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그에 대한 찬사는 순식간에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차서준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격분하여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에 거액을 지불하고 배후 추적을 의뢰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민준이 사용한 다중 프록시 서버와 VPN 경로를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그의 실제 IP 주소가 거의 노출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림자가 나타나 전문가들을 농락하듯 방화벽을 재구축하고 허위 정보를 흘려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민준을 보호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림자는 민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이제 정말 한계야. 저들이 내 꼬리를 잡는 건 시간 문제다. 네가 가진 모든 걸 터뜨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명심해, 강민준. 복수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민준은 그림자의 경고를 심장 깊이 새겼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의 손에는 차서준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파멸시킬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패가 남아 있었다. 바로 차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AI 윤리 및 포용 기술 컨퍼런스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D-Day. 코엑스 그랜드 볼룸은 AI 윤리 및 포용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국내외 IT 업계 거물들, 투자자들,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언론 매체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행사장은 미래 기술의 경연장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상 위에 오를 차서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드디어 차서준이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로운 미소가 넘실거렸다.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하며 그 어떤 차별과 소외도 없는 따뜻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동적인 기조 연설을 펼쳤다. 그의 연설은 최첨단 시각 자료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채워졌고,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의 위선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운 채 예정된 Q&A 세션이 시작되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행사장 모든 대형 스크린과 온라인 생중계 화면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암전되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암전된 스크린 위로 섬뜩한 붉은색 글씨가 떠올랐다. 차서준 대표의 숨겨진 진실. 지금부터 가면 뒤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순간 장내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차서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과거 그가 강민준에게 퍼부었던 인종차별적, 외모 비하적 욕설들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내까지 깜둥이 돼지가 감히 내 아이디어를 넘봐? 분수를 알아야지. 내 면상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사회 부적응자 새끼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랄하고 저급한 말들이었다. 이어서 과거 차서준에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억울하게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또 다른 개발자들의 눈물 어린 익명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차서준의 파렴치한 행각과 가스라이팅 수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충격적인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차서준이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여러 명의 여성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 캡처, 심지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몰카 영상의 일부까지 연이어 공개되었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AI 윤리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이 사실은 과거 민준이 졸업 작품으로 제출했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도용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 민준의 과거 설계도와 차서준의 기술 특허 문서 비교 분석도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회사 넥스트 유니콘의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담긴 내부 회계장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겨질수록 끝없이 나왔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청중들은 경악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여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온라인 생중계 채팅창은 차서준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글들로 폭주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차서준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화면을 끄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 그의 모든 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무대 위에서 다리가 풀린 듯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처절한 수치심만이 가득했다. 자신의 어두컴컴한 반지하방,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강민주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여 마지막 execute 명령어를 입력했다. 차서준의 모든 개인 계정, 회사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디지털 왕국은 그렇게 한 줌의 데이터 쓰레기로 전락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차서준의 망가진 모습만이 반복해서 비춰지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아주 잠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이내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함께 찾아온 지독한 허무함에 휩싸였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한민국은 차서준 게이트로 연일 떠들썩했다. 넥스트 유니콘은 즉시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차서준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산을 잃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그를 횡령, 배임, 마약 투약, 성폭력 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사, 저작권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외모는 며칠 만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폭삭 늙어버렸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악몽과 환청, 그리고 대중의 끊임없는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다. 한때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가 과거 민준에게 안겨주었던 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의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었다. 그가 멸시했던 강민준의 손에 의해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방식으로. 강민준은 간간히 뉴스를 통해 차서준의 비참한 몰락을 확인했다. 그의 방은 여전히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고 그의 일상은 복수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복수는 분명 끝났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 깊게 패인 공허함과 오랜 시간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던 자기 혐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과연 정의를 실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증오를 배설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차서준은 벌을 받았지만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여전히 어디에선가 또 다른 차서준이 또 다른 강민준을 만들어내고 있을 터였다. 그때 모니터 화면에 아주 오랜만에 그림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원했던 그림인가? 예상보다 더 화려하게 판을 뒤엎었더군. 그래서 이제 강민준은 뭘 할 생각이지? 괴물을 잡았다고 네 안에 그림자까지 사라진 건 아닐 텐데. 어쩌면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르지. 그림자의 메시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민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자신에게 무관심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내면의 싸움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그가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사연이 담긴 익명의 제보 메일이 조용히 새로운 알림을 띄우고 있었다. 그 메일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별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복잡한 감정으로 다시 한번 흔들렸다. 어둠은 여전히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의 내부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복수의 시작 혹은 구원의 시작일지도 몰랐다.